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E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들어는 보셨나요? E형 간염. 저희 이제 간염 바이러스는 알파벳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D형 간염, E형 간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E형 간염은 이제 5번째로 발견된 간염이고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A형 간염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간염에 해당합니다. 이 E형 간염은 A형 간염에 비하면 사망자가 약 6배 정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 E형 간염이 그냥 급성 간염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A형 간염처럼. 근데 이제 요새는 면역 억제자들, 뭐 장기 이식을 받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급성 간염이 아니라 이게 만성 간염으로까지 간다라고 밝혀져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E형 간염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나 선진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발생하는 나라에 따라서 E형 간염의 특성이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E형 간염이 얼만큼 많은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연구된 거를 보면요, 전향적 연구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급성 간염 걸렸던 사람 중에 약 9% 정도가 E형 간염이었다고 하고요. 사실 뒤돌아보면 E형 간염인데 의사들조차도 이 E형 간염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서 검사를 안 내니까 E형 간염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실제 E형 간염은 이제 뭐 소세지, 외국산 소세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2020년부터는 저희가 제2 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제2 전염병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연간 한 360명 환자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검사가 적어서 그렇지 이것보다 환자가 많을 거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저희 뭐 국내 E형 간염 환자들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으세요. A형 간염은 뭐 20, 30대 젊은 분들이 걸리는데 반해서 E형 간염은 5, 60대가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사시거나 아니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걸리고, 조금 특이한 음식, 뭐 예를 들면 동물의 담즙이라든지 동물의 피, 그래서 감염된 동물의 피를 섭취하는 경우에 좀 걸리는 것 같고, 뭐 일부 제한자분들 중에서는 부패에 있는 육회가 조금 강력히 의심됐던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E형 간염이 이 개발도상국에 걸리는 E형 간염이랑 선진국에 걸리는 E형 간염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두 개를 한번 나눠서 표를 좀 볼게요. 일단 E형 간염이 1형, 2형, 3형, 4형이 있는데 저희가 개발도상국에 주로 걸리는 E형 간염은 1형과 2형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오염된 물을 먹게 됐을 때, 뭐 A형 간염이랑 비슷해요. 그때 주로 이제 걸리게 되고, 뭐 아시아, 인도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특이하게 임산부한테 이 1형, 2형, 2형 간염이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특이한 거는 1형, 2형, 2형 간염은 인수 공통 감염은 아니에요. 즉 동물한테는 걸리지 않고 사람들끼리만 전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이제 E형 간염 중에 3형과 4형은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걸리는 E형 간염인데, 이거는 이제 동물한테서 전파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E형 간염도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돼지나 멧돼지나 사슴에 감염된 그런 피, 고기 등을 섭취를 했을 때 걸리게 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 이런 데서 돼 있고, 아까 제가 E형 간염 중에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는 타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3형, 4형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의사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E형 간염을 어떤 환자들한테 검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원인이 불명확한데 뭔가 급성 간염이 생겼고 검사를 했는데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아닌 경우에는 약간 E형 간염을 먼저 한번 의심을 좀 해봐라라고 돼 있고요. 특이하게 우리가 사실 영양제 먹고 간이 안 좋아진 줄 알았던 독성 감염 환자 중에 일부가 이 E형 간염이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독성 간염이라고 하더라도 E형 간염까지 검사를 좀 앞으로 시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E형 간염은 대부분은 이제 급성 간염의 형태라서 A형 간염과 임상 양상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간 수치가 몇천 이렇게 오르다가 한 달 정도 안에 대부분 낫게 되고요. 이게 이제 잠복기가 대략 한 40일,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E형 간염이 걸렸으면 내가 걸린 기준으로 해서 그 한 달 안에 뭔가 의심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았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E형 간염은 신경학적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막 근위축증을 일으킨다든지 막 근육에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뇌수막염까지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다 그러고, 이 E형 간염은
간염 때문에도 사망하는 환자들이 한 1% 정도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형 간염을 진단하는 키트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중국에서 개발된 키트, 유럽에서 개발된 키트가 있는데 조금 이제 정확도가 약간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형 간염은 그런 급성 이형 간염은 대부분 뭐 특별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지 않아도 그냥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자체적으로 낫게 되는데, 원래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 이형 간염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만성 이형 간염으로 간 분들은 특이하게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를 좀 하는 게 좋고, 리바비린이라고 옛날에 우리 C형 간염에 썼던 그 항바이러스제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이형 간염은 저희가 장기 이식 받았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걸린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걸린 분들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형 간염은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흔한 급성 간염의 원인 중에 하나고요. 국내에서는 유병률은 꽤 될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의료진들의 인지도가 낮아서 임상적 관심이 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간 수치 상승이 있거나 아니면 독성 간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형 간염인 경우가 있으니까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은 급성 간염의 형태여서 뭐 잘 호전이 한 달 이내에 되는데 일부 만성 간염으로 좀 넘어가는 형태도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특히 불쌍한 우리 저 멧돼지, 돼지, 사슴의 피나 생고기는 가급적 드시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